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방송이죠. 주식 트렌드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장 일주일의 첫 시장인데도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트렌드를 읽어야지만 잘 벌고 안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가 트렌드 일주일 동안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도 함께 보시고 또 나는 방송 시간만으로는 조금 모자라다. 전략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준비해 왔으니까 화면 하단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한 주간의 트렌드를 읽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익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방송 공략주였던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3월 25일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매주 너무 많은 종목들 방송에서 공략해드리지 않고요.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로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었고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정확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비중까지 좀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드렸었고 실제로 방송 공략한 날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화분 외에도 3월 18일 날 방송에서 공략했던 고영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3월 21일이죠. 단 4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목표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 역시나 좀 좋은 타이밍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고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노란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남겨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3월 4일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텔레칩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전략을 세워드리기는 저희도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매수했는지 직접 일일이 확인까지 해가면서 정말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이 종목도 좋은 수익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린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 이 시점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방송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 시점에 여러 번 언급을 드리면서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방송 종목 역시나 종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훨씬 더 자세하게 또 빠르게 트렌드를 읽으시려면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라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들로 인해서 좋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특별 종목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 여러분들께 전략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드렸었고요. 전략 제시해드렸고 그 당일날 바로 매수가와 목표가를 모두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 상승률로 봤을 때는 두 자릿수 2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특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송 공략주 물론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수익 보기에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QR코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수익 조금 자랑을 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익이겠죠. 오늘 어떤 테마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조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테마는 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이 샘 알트만의 발언이라든지 또 AI와 조금 엮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우리가 오늘 관련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좀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AI 수혜주가 원전으로 좀 꼽혀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국내 모멘텀이긴 한데 총선 모멘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총선과 관련해서 원전을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현재 정부와 전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 관련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같은 문제들은 모든 정부가 동의하고 함께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점에서 바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정부의 기조 자체가 굉장히 원전의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고 단순히 인물 관련주, 인맥 테마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원전 정책 관련해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테마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해서 공략을 해드릴 거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까지 함께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 수익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생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종목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방송에서 함께 인사를 드린 후에 이번 주 내내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전략 세워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브리핑해 주실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상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조금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장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조금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좀 해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조금 짧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일주일 전략을 세워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준비해왔고요. QR코드 지금 찍고 입장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 동안 세계 시장, 우리 미국 시장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 먼저. 수익률. 먼저 그 자랑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에도 굉장히 수익이 계속 나왔었고 그 다음에 특별 종목, 방송 종목 외에도 특별 종목이 따로 있었잖아요. 노란톡에서 지난주에.
네, 이 종목,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국석유는 추천드리는 종목이고 이게 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제가 오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10시 조금 넘는 시간에 추천을 드렸고 네. 예, 한국석유가 오전 공략해드렸죠. 네, 그렇죠. 네. 오전에 공략해드려서 한 2시 가까이 될 때까지도 매수가 이내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네. 매수가 이내가 요 딱 구간인데 예, 차트 보시죠. 요 이내 구간 네. 13,050원 이내 구간 네. 2시 전까지 그 가격이었다는 거는 누구나 매수가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예, 시간이 있었네요. 보통 이제 뭐 상승 중인 종목을 뭐 추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네,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 네. 누구나 사실 수 있으시게끔 네. 하루 종일 매수가 이내였고 자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바로 이제 당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유가 그러니까 정유 관련주기 때문에 네. 증시 하락에 좀 영향이 덜한 부분 그리고 최근 유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 그다음 반응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차트상 보고 좀 진입했던 종목인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좀 약세를 보인 종목들 당연히 증시가 빠지니까 저번 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목적으로 들어간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된 예, 아주 좋은 수익이 발생하게 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수익 드렸던 한국석유 한번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오전에 여러분들께 이게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시까지도 오후 2시까지도 매수가가 유효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오후 들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와 목표가 바로 당일날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방송 공략주는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종목이 언제 치고 올라갈지 저희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 종목들 빠르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외에도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오늘도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휴니드는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예, 네. 3월 좀 추천한 지는 좀 됐는데 3월에 추천을 드렸죠. 지난달에.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방산주기 때문에 증시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증시 하락할 때 이제 상승세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섹터의 종목이고 예, 우리가 이제 증시가 계속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상승을 이어갔잖아요. 네. 예, 근데 하락 가능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종목이 좀 빠질 때도 뭐 방산주라던가 아니면 제가 드렸던 뭐 정유 관련주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서 네. 이유 없이 막 증시 하락 때문에 좀 빠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종목을 다시 또 저가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드렸던 종목이죠. 이 네. 종목도.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늦었습니다. 그쵸? 네. 뭐 지금은 이제 반대쪽 종목을 살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이제 다음 종목 또 기다리면 되니까 그거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얻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드렸던 종목부터 방어할 수 있는 종목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공략 종목들 QR코드 통해서 자세하게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랑만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 공략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종목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얘기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 씨가 지난주에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럴 때 좀 어떤 걸 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난주에 뭐 나스닥이나 다우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승 추세 흐름이 좀 그 추세 하단부가 깨지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이게 하단이 깨졌다. 네, 좀 위험한 흐름이긴 한데 네. 그 계속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네. 자 우선 목요일에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그때 빠졌던 이유가 닐 카시카리 총재가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횡보를 하게 되면은 네. 금리 인하가 필요할지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이제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쵸. 미증시가. 네. 자 근데 금요일에는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자, 노동 지표가 과열이 되는 바람에 경제가 견고하다는 이유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말은 이제 골디락스 존에 머물면서 네. 강한 경제를 유지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근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똑같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인데 해석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예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6월이 될지 말지 또 막 계속 미뤄지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그런 결과 이전의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가장 지금 중요한 언제까지 거죠. 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좀 그럼요. 최근에 위험한 흐름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네. 자,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매한 왜 그러냐면 네. 노동 지표도 과열됐는데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도 발생시키지만 디플레이션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연준 인사가 뭐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이 강하게 무조건 난 금리 인하 한다. 6월에 금리 인하 하겠다. 이런 발언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더 증가해서 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금리 인하 직전까지 힌트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오히려 입을 딱 기존하고 다물고. 반대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입을 다물고 직전까지 이제 얘기 안 하고 또 발표를 하면서 네. 어떤 전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 뭐 불이익을 주겠다라던가 이렇게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가지 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디플레이션도 문제고. 뭐 일본만 보더라도, 자, 일본이 3월에는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0.1% 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0.00% 딱 제로 금리가 되게 됐는데 이조차도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일본은 지금 34년째 경기 침체예요. 그렇죠. 경제 강국이잖아요. 일본도. 네. 이 부분은 일본이 이제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따라갈 리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제 돌발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네. 발생된다라고 보면 되시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일본은 보면은 네.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까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부채 비율이나 네. 어떤 적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또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한 또 번 더? 세계적인 긴축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수는 물론 좋겠죠. 계속 이제 제로 금리 유지했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수출 부분에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이 당장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흐름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좀 한꺼번에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혹시 놓치셨거나 나를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어떤지 그 이야기도 한번 전문가님께 제대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전문가님 지난주에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고 네네. 오늘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무래도 네. 최근까지 좀 상승세만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2월 이후에 보면은 물론 이제 각 종목별로는 조금 막 수익을 많이 못 받고 막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네. 계속해서 우량주 위주로 상승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량주 근데 위주로. 미증시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에 네. 이런
추세 저점이 깨지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기회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그런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게 되면서 좀 하락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상승만 할 이어왔으니까 수는 없죠, 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빠지는 구간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우량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급은 결국에는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개인들 물량도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잖아요. 네. 개인이 빠지면 증시는 올라갑니다. 네. 그쵸? 개인이 팔면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네. 개인이 팔면 그 올라가요. 증시도 올라가고 어떤 종목을 그렇더라고요. 개인이 팔았어요. 네. 그럼 그거는 그 종목 올라가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꼭. 네네. 당연히 세력이 그 주가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당연히 개인은 일반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처럼 좀 매매를 하고 외인처럼 매매하고 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개인처럼 매매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처럼 이거 좋다 하고 사면은 손실 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100%입니다. 100%.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네.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 미리 준비하는 매매 네. 그런 걸 좀 하셔야 되고 뭐 한국선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뒤늦게 드렸지만 이제 해지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기 직전에 드렸고 다른 종목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대응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매매를 해야지 올라간다고 해서 막 따라가는 매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매매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증시가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 증시에 영향을 당연히 영향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미국 따라서 부정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니죠. 그럴 미국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2023년도에도 강한 상승세를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안 그 상승 좋았죠. 흐름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세를 보였어요. 23년도에. 네. 왜냐면 그렇죠. 수출이 안 굉장히 좋았으니까, 부진했으니까. 근데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좋다고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1분기 이거 제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1분기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나라는 더 긍정적인 증시 흐름을 전망할 수가 있게 되겠고 네. 미증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증시가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네. 빠져도 좀 덜 빠지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아, 오히려 왜냐면 국내 시장이 지금 어떤 기존에는 좀 최악의 시장이 최악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힘든 좀 시장이었죠. 힘든 네. 시장이었지만 이제 1분기 수출 회복 이런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PF 리스크 그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네. 정책적으로도 계속 이게 붙잡고 있잖아요. 반면에 증시는 계속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총선 때문인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다르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증시가 좋아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아, 그쵸. 단기적인 약세 영향은 당연히 받는 받을 수 것이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간에 대한 이해만 조금 가지시면은 증시 그런 어떤 구간이 저점인가 완전 바닥을 잡을 필요는 없겠고요. 당연히 그쵸. 어떻게 잡습니까 못하죠, 그거를. 그거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판단을 하시고 네. 그렇게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은 국내 증시가 오히려 지금은 훨씬 좀 긍정적인 시장이다. 아. 그 향후 전망이 좋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말부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코스피 3천 내년에 무조건 갑니다. 이 얘기 했었을 때 저도 들었어요. 네. 아무도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근데 4월에 네. 코스피 2,800을 예상하고 밴드를 올해 3천은 너무 이제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그런 어려울 것 같진 시점이거든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얘기할 때는 아무도 공감 못했던. 저도 부분. 사실 그때 못 믿었었거든요. 전문가님. 그러셨네요. 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저는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증시가 상승하고 수혜를 받는 것이고 더군다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니 정부에서 이런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제 탄력받기 좋은 시점이고 코스피 3천은 당연히 문제 없이 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지금 저번 주부터 조금 약세가 심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죠.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반등 구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반등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네. 지금 약세 흐름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금요일에도 탄력 받았지만 그 추세에 또 한 번 이탈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한번 크게 폭등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미증시가 네. 크게 한번 이렇게
강하게 가는 구간, 그 구간에는 미증시 쪽은 정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돈으로 네. 국내 증시 조금 기다렸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네네. 오, 굉장히 오늘 긍정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번 주부터 반등 구간 좀 볼 수가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섣불리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저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직접 함께 보시면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저에게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새로운 종목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종목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죠. 오늘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와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단계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민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께 진단 도와드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는 3년 정도 사이에 고점 대비 60%나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근심을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유가 상승 테마 오늘도 좀 반응이 있던데 이 종목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종목은 우선 좀 우량한 종목이죠, 많이. 많이 우량한 종목이죠. 시총이 이제 11조 이상 되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네, 기업 가치 자체도 뭐 이익률도 괜찮고 재무도 괜찮고 하지만 그 테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해서 좀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고 지금 하락 추세를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단이거든요. 현재가.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이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가 종목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모아가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유가가 당분간은 상승이에요. 유가는 뭐 100불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100불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셰일 오일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면 그거를 더 이제 채굴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원유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 가서야 이제 빠지게 돼요. 유가는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시장에서 좀 많이 외면받고 있는 타이밍이지만 네. 지금 매수하는 건 지금 재매수하시는 거는 네. 좀 추가 매수죠.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좋지 않겠고 이제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가 이렇게 높아 20만 원 이상 지금 가격에서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데 네. 조금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네네. 손절할 필요는 없겠는데 조금 네.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8만 원 정도까지는 네. 무난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네, SK 이노베이션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정유주, 유가 상승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연 지금이 기회일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진단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일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었고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좀 특이한 게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탈출해야겠죠? 외국인 매수세가 뭐 들어오든 말든 그래도 혹시나 중요한 게 기대를 아니에요. 혹시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혹시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마음이 이제 손절도 못하고 대응을 못하게 돼요. 혹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이거는 지금 첫 번째 환기 종목이고, 그죠? 환기 종목이고 동전주고 시총이 258억 원이에요. 현재 가치상으로. 제가 이렇게
소형주도 투자하면 안 되지만 네. 너무 소형주도 투자하면 리스크가 있지만 더군다나 이제 환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이런 기업 가치 떨어지는 종목들, 네.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종목들을 상패 조건을 간소화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상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이상하지 정지되더라도 않다. 네.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이런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하죠? 혹시 내일 더 갈까봐? 혹시 이제 반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락할 혹시 만큼 하지 정지되거나 않았을까? 상패되면 어떡하죠? 그렇죠. 네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운 좋게 그걸로 수익을 봐도 문제예요. 대응이 돼도 문제예요. 또 하거든요. 그런 맞아요. 매매를. 네. 그래서 근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 이 주식이라는 게 접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도박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매매를 이어가시면은 절대 이 수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매매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하필이면 오늘이 최저가인데 네. 여기 이걸 가지고 온 것도 신기하고 네. 이 종목을 속상하실 텐데 네. 제가 뭐 이거를 이거는 매매하신 거를 좀 실수한 걸 인정하시고 이거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얼마에 정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이 종목은 잘못 샀어요. 네, 잘못 샀어요. 이 종목은 사시면 안 되는 종목. 네네,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방송인 만큼 오늘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테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최근에 어떤 테마가 좋을지 종목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해드릴 테마는요. 원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원전 가지고 오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원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추천드렸을 겁니다. 현 맞아요.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sek터 중 하나고 포트폴리오의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고요. 자, 그 이유가 현 정권에서는 이제 강하게 계속해서 밀고 있는 섹터고, 자, 국내 정책에도 맞는데 아직까지 sek터 반응 자체가 크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않았죠.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좀 아직 반응을 못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지난 정권에서 이게 이유가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건설 계획도 백지화시키고 막 공사도 중단시키고 막 폐쇄하고, 자, 이렇게 최악의 원전 섹터에서는 최악의 그런 시기를 가졌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 최강국이 되겠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대가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기대심을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이네. 시점이고, 그래서 정권 바뀐 다음에 이 원전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다가 다시 한번 빠졌던 구간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때 고점에 비하면은 빠져 있는 시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섹터 중 하나이고, 네. 우리나라가 또 원전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기술력이 그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원전 기술력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기술력을 수출하고 또 세계적으로 원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랍권에서 지금 이런 공사 발주도 받아서 실제로 공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수주가 계속 뭐 수주도 뜨긴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네. 자, 이런 시점에서 최근 이슈인데 또 작년에 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2년도보다 오히려 감축됐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왔고,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자,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뭐 생산이나 뭐 그러니까 경제는 더 활성화가 되는데 오히려 더 온실가스 탄소 배출은 배출은 줄어든 거죠. 원전으로 인해서 이게 무탄소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결과 그렇죠?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정부에서 전 정부 때 발표했던 2030 NDC 감축 계획 중에 네. 비현실적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나프타, 그러니까 뭐 화학 제품 그런 원료를 네.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를 해가지고 1,180만 톤을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양을 생산하려면 우리나라 면적의 87배만큼의 면적에다가 콩을 심어야 돼요.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정책으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네요. 불가능한 거죠. 네.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불가능이죠. 거를 정책으로 했었는데, 이런 걸 다 뽑아내고 네. 원전으로 그런 온실가스도 더 줄이고, 우리가 이런 선진화된 기술을 통해서 수출도 더 이렇게 하고 좀 네. 지원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전주는 당분간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내년까지도. 꾸준히 그냥 사고 팔고 반복해서 그냥 오늘 사서 막 내년에 파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꾸준히 사고 팔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안전한 구간에서, 물론 이제 구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잡아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테마에 대해서 좀 견해 들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원전을 조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매매하기 좋은 섹터다라고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뭐 시장 대응이 쉽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주식 투자에만 매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고 또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매매하기 좋은 섹터 또 관련 종목이라면은 한 종목 꼭 챙겨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도 한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이 방송 공략주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일단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라가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일 것 같기는 한데, 이 구간 저희 전문가님이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 종목 한 1년 이 테마 자체가 1년 정도는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보면 좋을까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구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원전 테마 자체도 함께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 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왔는지 빠르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원전 관련주 중에서 어떤 거 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좀 우량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크게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뭐 대장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뭐 가지고 오신 걸까요? 그러니까 뭐 대장이라기보다는 좀 크게 우량하기 네. 때문에 좀 움직임도 조금은 덜하고, 지금 또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자, 이때죠. 21년 6월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장기간 가져왔어요. 이후에는 자, 이때 22년도 말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났고, 네. 자, 그런데 실적도 좋고, 뭐 재무도 괜찮고, 다 뭐 빠지는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당장 급하게 급등하는 종목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응하지 못했고 좀 소외되는데 가치가 높아. 그죠? 네. 가치가 높은데 섹터의 어떤 흐름적인 전망 이런 것도 좋고, 기업 가치 좋고, 충분히 투자할 만큼 어떤 그런 우량한 종목이고, 이런 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사두면은 그렇죠.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점차 올라가겠죠. 지금 구간 자체도 최근에 보면은, 네. 자, 이 추세 저점 부근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부근. 자, 여기서 61선까지는 충분히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여기 구간이 뚫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이 구간이 추세 저점이기도 하고, 이동평균선 61선 이 구간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종목 자체의 가치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단순히 그냥 이거 장기 이동평균선 왔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만약에 네. 계속해서 뭐 좀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하면은 음. 더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보고 또 더 아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거고. 네. 자, 이런 종목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시점에 종목 가치도 떨어지지 않고 좋아. 그러면은 네. 좀 61선 전후로 보시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자, 거기다 추세 저점까지 맞물리는 정확한 구간이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흘러간다면은 이동평균선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사실 원전 섹터 자체도 최근에 조금 시동을 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다가 그 중에서도 가치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다. 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께 정확히 집어주셨죠.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고요. 실제로 방송 공략주들 여러분들께 실제로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기도 하고 수익도 함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자세하게 받아보셨을 텐데 특별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해서 좀 한 발 빠르게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란톡에서 공략을 계속해서 도와드렸었거든요. 정확한 시점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차례나 여러분들께 공략을 계속해서 도와드렸었고 그 이후에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는데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노란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 아마 한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좀 한 발 빠르게 공략해드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을 볼 때가 아니라 오늘의 방송 공략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돌려야 할 때다. 이게 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단순히 이 종목 뭐 지금 당장 사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타이밍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 종목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종목명보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그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님 원전 관련해서 종목까지 한 종목 공략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최근에 AI 관련해서 원전이 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보면 장기적으로 큰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AI가 뭐 전력을 많이 소비해서 앞으로 원전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좀 그 연관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 에너지원이라는 네. 게 원래부터 원전은 그 이제 투자 대비해서 높은 효율을 가지는 그런 섹터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AI의 수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미래에 그런 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가장 효율 높은 에너지원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지. 이거를 막 직접적인 AI와 연관이 있어서 막 더 올라갈 거다.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 그건 너무 이제 갖다 붙이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따로입니다. 따로. 하지만 원전 자체가 기대심을 가지기도 꾸준히 가지기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섹터고 제가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한전기술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은 이것도 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전기술도요? 하지만 한전기술도 좋지만 오늘 가져온 두산 에너빌리티 더 정확한 구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량한 종목이라 시청자분들이 이거 많이 사도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이게 조금씩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거든요. 종목 들으면서. 그거는 소형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은 개인 수급에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사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한전기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워낙 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까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그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 한번 저희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AI 관련해서 전력량 관련해서 한번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거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에 함께 올라갔고 또 효율이 좋은 에너지다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뭐 국내를 살펴보자면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좀 정책적으로 현재 정부가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게 원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 우리가 조금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인 차이점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원전의 원년이다, 원전 제도약의 원년이다 이런 언급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단순히 테마주로서 이렇게 총선 전에 보는 게 아니라 좀 정책적인 면에서 실제로 수혜적인 부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반응이 없었던 이런 원전 테마 자체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자면 최근에 원전 이야기가 좀 정책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과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동시에 원전을 조금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원전 관련된 정책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기술 패권 전쟁 요즘에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점점 이게 대선 전까지 저희 전문가님도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기싸움이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테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 테마들 살펴보셔야겠죠. 그게 바로 원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관련해서 테마도 좋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원전 상승의 초입에서 한전기술 공략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챙겨왔고요. 이 종목 오늘 여러분들께 두산에너빌리티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한 번 더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차트 아까 너무 좋다, 자리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강조해 주실까요? 한 번 더 강조를 노란 네. 뚜껑에서 해드리겠고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차트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쵸, 이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매수가를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원전이 이제 정책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현 네. 정권에서 어쨌든 밀고 있는 정책적인 거죠. 그렇죠. 정책주가 맞기도 하지만 네. 이제 좀 안정적인 정책주죠. 이렇게 좀 그쵸.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 정권의 어떤 성격도 좀 보셔야 돼요.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거의 뭐 이제 그런 어떤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맞다 하면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가요. 그런 그럼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최강국 할 거다. 이거 원전 무조건 민다.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계속 밉니다. 원전은. 음.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네. 있는 현재 정권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안정적이다. 아, 이렇게 오히려.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게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에 별 관심이 네. 없습니다. 저는. 주가가 중요한 거죠. 수익만 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수익만. 이 성격을 보고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부분까지도 네. 놓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 생각을 해서 네네. 네,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 테마 조금 진단을 해드렸고요. 종목까지 한 종목 안겨드렸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의 방송 공략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원전 테마 자체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볼 수 있는 데다가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자체가 굉장히 가치
가치가 높고 빠지는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와 수익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매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가나요?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지금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또 종목 공략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